안녕하세요. 암과 그 치료 그리고 치유 이후의 삶까지 깊이 있게 다루는 바울처럼의 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항암 치료 중 암 재발의 주범 휴면 암세포와 암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안심했는데 몇 년 뒤 다시 암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암은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재발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살아남은 암세포들, 그 중에서도 휴면 암세포와 암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세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그 진실을 파헤쳐 볼까요? 휴면 암세포란 무엇인가? 자, 먼저 1부에서는 휴면 암세포 dormant cancer cells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 세포들은 말 그대로 잠든 상태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치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활동을 최소화하는 거죠. 휴면 암세포는 성장도 멈추고 분열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항암제가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의 활발한 성장을 표적으로 삼는데 휴면 암세포는 세포 주기의 G0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어 이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투명 망토를 두른 것처럼 치료의 감시망을 벗어나는 거죠. 게다가 휴면 암세포는 면역세포에도 잘 들키지 않습니다. 면역체계는 활발하게 증식하는 비정상 세포를 더 쉽게 인식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휴면 상태의 세포는 그 특징적인 이상 신호를 덜 보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속이고 숨어 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휴면 암세포들은 몸속에 조용히 잠복해 있다가 짧게는 몇 개월 또는 수년 혹은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깨어납니다. 무엇이 이들을 깨울까요? 주로 염증, 극심한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또는 특정 성장인자의 자극과 같은 환경적인 변화가 이들을 각성시킵니다. 그리고 깨어난 이 세포들이 결국 암의 재발과 전이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특히 뼈, 간, 폐, 뇌와 같은 장기에 잠복해 있다가 환경이 바뀌면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암 치료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암줄기세포란 무엇인가? 이제 2부에서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인 암줄기세포 Cancer Stem Cells CSC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포는 일반 줄기세포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복제, 자기재생 능력하고 또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말이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암줄기세포 단 하나만 살아남는다면 그 세포가 다시 전체 종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이자 뿌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를 만들어내듯이 말이죠. 암줄기세포는 일반 암세포와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이들은 약물에 대한 내성이 훨씬 강하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같은 강력한 환경 스트레스에도 끄떡없이 살아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이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어떤 암세포들은 특수 부대처럼 강력한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일부 암줄기세포는 필요할 때 스스로 휴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암줄기세포는 영원히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환경에서는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바로 휴면 암세포와 암줄기세포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둘의 공통점과 연관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둘의 공통점과 연관성. 자, 이제 3부에서 휴면 암세포와 암줄기세포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휴면 암세포는 말 그대로 치료를 피하기 위해 잠들어 있는 암세포입니다. 항암제가 활발히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할 때 이들은 잠시 활동을 멈춰 살아남는 전략을 쓰는 거죠. 반면에 암줄기세포는 자기 복제 능력과 다양한 암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을 통해 다시 암을 만드는 잠재력을 가진 세포입니다. 이들은 암의 근원이자 재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관성이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줄기세포도 필요할 때 휴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항암 치료와 같은 공격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잠자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부 휴면 세포는 다시 깨어날 때 줄기세포처럼 행동하며 새로운 종양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존재,
즉 휴면 암세포와 암줄기세포는 암 재발과 전이의 핵심 원인이며 안타깝게도 현재의 표준 항암 치료만으로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암 치료에 대한 전략을 재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제 단순히 어떻게 암세포를 죽일 것인가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잠든 암세포를 계속 잠들게 유지할 것인가 또는 깨어나기 전에 미리 막을 것인가 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과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잠든 세포들이 왜 다시 깨어나는지, 그 위험 요인들은 무엇인지 4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면 상태를 깨우는 위험 요인들. 그렇다면 4부에서는 이처럼 조용히 잠들어 있던 암세포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다시 깨어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든 씨앗이 다시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과 자극이 필요하듯이 휴면 암세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휴면 암세포를 각성시켜 재발을 유도하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염증. 우리 몸에 염증이 지속되면 암세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감염, 수술 후 회복 과정, 만성적인 조직 손상 등으로 인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들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잠든 세포를 깨울 수 있습니다. 마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현대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또한 문제입니다. 코티솔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암세포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신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성장인자 증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율 IGF-1이나 혈관 내피 성장인자 BEGF 등 특정 성장인자들이 체내에서 높아지면 이는 암세포에게 이제 분열해도 좋다는 신호가 되어 세포 증식을 유도합니다. 면역 억제.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수면 부족,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면역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 잠든 암세포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방패가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약물 중단. 특정 항호르몬제나 표적 치료제 등을 장기간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했을 때 오히려 암세포들이 반동 효과로 더 활발하게 증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억눌려 있던 스프링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잠든 암세포가 다시 깨어나고 활발하게 증식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5부에서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 전략. 5부에서는 잠든 암세포들이 깨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대사 치료와 생활 습관 조절을 통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들을 제어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인슐린과 IGF-1 억제. 높은 인슐린 수치와 IGF-1은 암세포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하고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 치료제로 알려진 메트포르민 역시 암세포의 대사를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호르몬이 암세포를 깨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마음 챙김 명상,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규칙적인 햇빛 노출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의사와 상의하여 스트레스 호르몬 차단제인 인데놀, 프로프라놀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으며 천연 아답토젠으로 알려진 아슈와간다나 로디올라 같은 보조제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염증 조절. 만성 염증은 암 재발의 주요 원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며 커큐민이나 케르세틴 같은 식물성 화합물도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한겸증 식단, 즉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 유지. 튼튼한 면역력은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항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암줄기세포 억제. 특정 영양소나 화합물은 암줄기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TCA 다이클로로아세테이트, 녹차의 주성분인 EGCG, 미량 원소인 셀레늄,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식물성 화합물들이 이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암의 재발은 단기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예방 전략들은 암 치료가 끝난 후에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잠든 암세포가 다시 깨어나지 않도록 견고한 방어막을 구축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암 재발의 핵심 요인인 휴면 암세포와 암줄기세포, 그리고 그 연결성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암 치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종양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잠재적인 씨앗이 다시 자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치료는 끝났지만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용히 살아남은 세포들과의 장기전을 현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도 바울처럼의 암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과 희망의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